충남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여중생과 초등학생이 또래 학생 수십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애워싼 채로 서로에게 너도 때려라라고 외쳤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하는 가해자에게는 멋있다며 폭행을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볼 수도 없고 웃고 떠들고 뭐 응원하고 뭐 섹시하다고 하고 막 정말 이거는 촉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소름 끼칠 정도였거든요. 폭행은 20여 분간 이어졌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말리기는커녕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10대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집단 폭행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저 원본 영상을 저하고 이자영 기자는 봤는데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 피해 여중생, 그 중1 여중생은 일부 가해 학생들이랑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사이가 좀 소원해졌었는데 그 가해 학생들이 오해를 풀고 싶다, 좀 나와라 하면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애들이 건드리면 때리면 내가 못하게 막아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학생인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한테도 그 중1 학생 걔 좀 데리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이 함께 가해 학생들을 만나게 됐는데 만난 순간부터 10여 명의 가해 학생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도망가면 죽는다는 말과 함께 한 공사장으로 끌려가게 됐고요. 여기에서 집단 폭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폭행 주도한 학생들 포함해서 소문 듣고 온 또래 학생들까지 모두 30~40여 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또 동조했습니다. 자, 이거 집단 광기입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의 민낯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정말 뭐 소름 끼쳐서 잠을 못 잤어요. 그 장면 잠깐 직접 보시죠. 야, 명성 잡고 때려, 싸대기 때려! 열애 멋있어, 아, 비켜! 너 오늘 탈래? 야, 앉지 말고 의사가 아니야. 여기가 승리가 아니야. 물론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거는 수십 년 전에도 있었죠. 뭐 오윤성 교수님 학창 시절 때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양지열 변호사님은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게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요. 보셨죠? 그 막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걸 찍으면서 키득키득 야야 안 보여 이러면서 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길래 이런 지경에까지 이런 너무 이상한, 더군다나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아이들인데 제 상황이 이제 공사장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서 여러 명이 폭행하는 상황인데요. 이 말도 정말 무섭습니다. 뭐냐면 먼저 때리라고 요구를 해요. 왜? 먼저 네가 때려야 쌍방폭행이니까 우리도 처벌 안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렇게 이 다수가 폭행을 하면서 못 때리겠다고 피해자가 하니까 야 그럼 담배라도 피워봐. 저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에요. 못 피운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른 아이들은 이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멋있다는 둥, 뭐 나이스 뭐 이런 응원을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상황이. 집단 광기입니다. 피해 학생 둘, 가해 학생들 무리 40여 명.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 같이 찍고 있었다입니다. 교수님 아까 보셨죠? 예. 우리 한국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거는 부모 자식 관계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저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생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선설에 의하면 인간이 저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옆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원래 어떤 성선설인데 지금 이제 이 청소년들의 범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중화기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 여중생이 머리채가 잡혀서 내동댕이 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방에서 카메라 후라시가 터진다라고 하는 거.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게 해서 기절하게 만드는 그 기절놀이를 한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저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그리고 학교 사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피해 여중생은 이러다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대요. 경찰이 그런데 저 폭행 현장에 왔었다고요? 일단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 정도 상황이라면 주변에서 누군가 봤으면 당연히 배나지잖아요, 신고를 그래서.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단 피해 여중생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 왔는데 이제 피해 여중생한테 폭행당했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피해 보면 여중생만 모르니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옆에 가해자들도 일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저 폭행당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경찰에 갖다 쳐보죠. 예. 아니면 그 폭행당했다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그 이후에 저 뭐 구속되거나 이런 사안도 아니니까 얘네들 아마 촉법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겁에 질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 그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오빠가 오더니 너네 누가 때렸냐. 그래서 그 오빠가 가해자들을 못 오게 하고 이 5학년 초등학생하고 이 여중생을 피신시키고 또 다른 오빠의 신고로 파출소에 가서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의 대응은 해도 좀 너무하네요. 지금 그 피해자 가족들, 보호자들 지금 뭐 경찰의 이 대응, 이 가해자 녀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의 대응 때문에도 지금 더 화가 나신다는데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현장의 모습이 폭행 현장처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신고받고 출동했을 당시의 상황이 이미 모두 끝나 있었고 여중생한테 맞았냐 물어봤더니 아니다. 친구랑 뛰어가다가 같이 넘어졌고 그러다가 친구가 내 머리카락을 좀 밟았다. 폭행 같은 거 없었고 나 친구랑 축제 가야 한다. 라면서 현장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 출동 당시에 학생들의 태도 또 외향에서 별다른 폭행 사실 인지할 수도 없었고 본인 역시도 맞은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결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피해 여중생은 지금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일상생활이 지금 뭐 정신과 치료 뭐 생각하시는 거 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무리에 있다 보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요. 자, 가해 학생 라이브 방송 틱톡을 찍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짓을 합니다. 직접 보시죠. 걔 어떻게 때렸어요? 머리채 잡고 그다음에 얼굴 하고 근데 제가 진짜 어이없는 게 걔 때렸거든요. 때렸는데 화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좀 이뻐요. 이쁜데 때릴수록 화장이 지워지니까 여기 여드름하고 쌍티랑 쿨쉐딩이랑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급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짭새가 무슨 시민이 신고해가지고 짭새가 막 와가지고 걔 데려가고 그랬어요. 얘하고 다른 애 걸도 제가 봤는데요. 저도 이제 곧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해시태그 특수폭행 이런 글귀를 딱 적어놓고 거기에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습니다. 교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얘네들? 네? 일단 사실 뭐 지금 영상 같은 것을 공유한다든가 뭐 저런 식으로 하고 아까 이제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여러 아이들 보는 데서 때리고 하는 이런 그 애들은 어떤 심리냐면 우쭐대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거 찍으면 주연의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게 퍼지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서열 1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영상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사회에서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경찰 대처 방법이 저런 식이라고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갖다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어떻게 보면 경찰이 어떤 그 오빠라고 하는 그 학생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맞았냐라고 해서 구해준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딱 봐가지고 그거 왜 물어봐요? 딱 보면은 금방 알아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 대화방을 통해서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 쪽에 주게 된다면 너 또 똑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또 충격이 쌍방 폭행을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저렇게 합니까? 아까 저도 이제 들어가겠네요.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얘가 말이죠. 3시간 전까지도 본인 예쁜 척하는 동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놨어. 그걸 제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이 상황을 근데 이게 분명히 저 지역 내지는 저 학생들을 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아까 해시태그 보신 것처럼 특수폭행이라고 자기 범죄 혐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 10을 써놓은 거는 아마도 소년법상 10호 처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소년은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이란 말은 아마도 지금 그 위탁 과정을 옮겨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로 짐작이 갑니다. 내가 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을 거라는 것까지 다 감수하겠다 내지는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저걸 하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집단적으로 저기 무슨 이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거는 그냥 한두 학생 내지는 저 1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법정을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이게 알아보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11명가량이 직접적으로 폭행했는데 한 명 빼고 다 촉법이라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특수폭행을 저질렀고 소년법 10호 처분을 받을 것 같고 위탁 과정이 바뀔 것 같고 들어가서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백 변호사님, 네. 거의 전문가들이에요, 얘네들. 아니 웬만한 변호사 뺨치네요. 제가 몇 호 처분 받을지까지 나오고 지금 촉법소년이니까 형사처벌은 아니고 보호처분 받을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쌍방폭행, 네가 먼저 때려야 쌍방폭행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일단 피해자 그 중학생 아이 가족분들이 걱정하는 건 실제 폭행을 한 아이들 말고 그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이 사실상 주범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주도했고 폭행을 한 아이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안 때린 아이들은 난 안 때렸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걸 조폭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두목이 직접 나섭니까? 근데 실제로 가장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 거는 수괴죠. 저 아이들한테 제가 수괴란 표현까지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 저도 지금 보면서 저도 너무 좀 충격을 받아서 저 아이들 그냥 뭐 처벌 넘어서 뭐 보호 처분으로 소년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신을 차릴 건지 아까 전 영상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진짜 이거는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정말 좀 진지하게 이 사건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과거랑 많이 달라요. 과거의 학교 폭력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뭔가 정말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